어쨌든 이 발코니와 네 발코니가 최대한 프라이빗하게 눈이 서로 안 마주치게 그리고 쓸모있는 발코니인 거죠. 쓸모있는 발코니. 그 다음에 햇볕이 더 들고 물론 비도 더 들어올 수 있죠.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구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전세계 살고 싶은 아파트 슬로바키아는 어떻게 집을 칠까요? 이 집은 발코니에 목숨 건 집입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외국 사례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발코니를 그러니까 실내 면적화하는 무조건 실내를 넓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발코니가 사실은 아니죠. 발코니를 해놓고 발코니를 확장을 하죠. 확장을 해서 사실은 발코니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발코니가 공동주택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피난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가 이제 마당에,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당이 없잖아요. 단독은 아니지만 그나마 발코니를 어떻게 할 거냐, 발코니를 어떻게 마당을 할 거냐, 마당의 효과를 누릴 거냐, 외부 공간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거의 목숨을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아파트가 안 팔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실내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 아파트의 이 발코니, 외부 발코니에 어떻게 보면 마당이 될 수 있냐, 그걸 어떻게 프라이빗하게, 어떻게 쾌적하게, 어떻게 좋은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냐, 야외 공간이죠. 그거에 대해서 올인합니다. 그래서 이 집도 마찬가지죠. 이 아파트도 보시면 거의 외관이 완전히 벌집같이 돼 있죠. 이 발코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발코니가 하나의 디자인인 거죠. 그래서 이 발코니가 어떤 발코니에 따라서 아파트마다 이제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부 평면은 비슷해도. 그래서 이런 모양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발코니도 이렇게 엇갈리게 하는데, 이렇다고 공사비가 많이 드는 방식은 또 아니에요. 공사비가 많이 들면 아파트에 대한 기능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는 게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집을 공급하는 게 아파트의 특징입니다. 이게 럭셔리 주택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서민들한테 필요한 양의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그 아파트가 비싸면 안 되는 겁니다. 비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하는데, 디자인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엇갈리는 발코니를 하는 이유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럴까요? 왜 엇갈리게 할까요? 그냥 돈 쉽게 편하게 그냥 똑같이 쫙 하면 되는데, 최대한 햇볕을 들이게, 최대한 발코니의 위에 층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늘이 어쨌든 최대한 열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발코니 확장을 위해서 막기가 불편하겠죠. 더 거꾸로. 근데 그게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최대한 내가 쾌적한, 그러니까 위가 뚫려 있는 테라스 형태로 발코니를 만들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붕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지붕이 없는, 그러니까 비가 들어오는, 차라리 자연 채광이 더 많이 들어오는 야외 공간이라는 느낌이 발코니를 테라스화 시키는 게 아주 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발코니도. 그래서 발코니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뷰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튀어나오냐? 이 뷰도 보고 이 뷰도 보겠다는 거죠. 양쪽의 뷰를 보니까 내가 뭔가 외부에, 옆집과 어떻게 보면 외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독립적이면서도 최대한 앞으로 많이 나오게, 모든 세대가 많이 나오게.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좋은 설계 사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좁고 넓고. 그럼 이 공간이 쓸모가 있죠. 이게 똑같이 애매한 폭으로 있으면 이 발코니가 쓸모가 없는데, 차라리 좁고 넓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뭔가를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쓸모있는 발코니냐니까 쓸모있는 테라스 형태가 되냐, 마당이 되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는 거죠. 울퉁불퉁. 여기에 이제 난간을 그러면 난간만 할 거냐, 아니면 벽을 어느 정도 만들 거냐. 그래서 한쪽 벽은 면을 더 만든 거죠. 왜? 옆집에서 서로 눈이 마주치잖아. 눈이 마주치니까 한쪽은 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막힌, 한쪽은 열렸네? 그렇다고 여기가 뭐 완전히 막힌 건 아니고 난간인데 난간이 좀 위로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발코니와 이 발코니가 서로 뭔가 서로 경계에서 여기서 내가 커피를 마시는데 좀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벽은 면 난간으로 한 거죠. 면 난간. 어떻게 보면 약간 막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빗한 내 공간을 만들자. 지금 어떻게 보면 발코니 설명만 하고 있어. 이 집은 어쨌든 슬로바키아, 어떻게 보면 발코니, 슬로바키아 발코니에 목숨 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발코니와 네 발코니가 최대한 프라이빗하게, 눈이 서로 안 마주치게, 그리고 쓸모있는 발코니인 거죠. 쓸모있는 발코니. 그 다음에 햇볕이 더 들고 물론 비도 더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그게 더 좋은 발코니라는 겁니다. 외부 공간은 뭐 특별하진 않아요. 외부 공간 특별하지 않고 어쨌든 이제 이런 유니트에 보시면 집인데 발코니가 많은 거죠. 발코니 이빨이 막 쓸모있는 발코니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집이 보면 요 집이 하나가 방 하나에 거실 주방이에요. 방 하나에 거실 주방인데 발코니가 장난이 아닌 거죠. 이게 집이 좁으니까 이걸 최대한 확장을 해서 실내 면적이 뭐 5평이나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아니야. 좋은 게 아니다. 이 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방 하나, 방 2개, 방 3개. 방 3개짜리인데 발코니가 엄청나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심지어는 요 집 같은 경우는 방 하나에 거실 주방인데 발코니가 엄청난 거죠. 그 운동장이야, 운동장. 나는 집이 작아도 이 발코니가 넓은 집이 좋아. 그러면 비싼 집이 되는 거죠. 요 집도 마찬가지라 방 2개에 거실 주방인데 발코니가 여기는 운동장이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게 톱니처럼 이렇게 됐다. 왜? 쓸모있는 발코니. 이런 디자인이 우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발코니, 오린, 이 슬로바키아 벌집 아파트처럼 벌집 발코니, 이런 발코니 디자인을 우리는 차용하면 되죠. 벤치마킹 합시다.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이게 좋은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거 너무 아이디어 좋은데? 오늘의 슬로바키아 발코니에 올인한 집입니다. 아파트 디자인 1.8. 너무 좋아요. 오늘 배울 거 많았습니다. 모든 세대의 발코니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준다. 그 발코니에 독립된 공간, 그런 쓸모있는 발코니, 약간 삼각형으로 쓸모있는 공간을 만들고 프라이빗하게 한쪽 벽은 면을 좀 잡아줘서 옆집이 서로 안 보이게, 그러니까 독립된 공간을, 마당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 아파트의 중요한 포인트고 가치와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가 이제는 한국도 왔다 보시면 됩니다. 펠리스 1.6, 가성비는 1.7, 에너지는 1.5, 1.6, 아이디어는 1.6이었습니다. 평점 8.3. 슬로바키아 발코니 올인한 아파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